법률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소견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예, 그 근거로 법률이 정한 법관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시스템이 정해야 된다라고 예, 하셨습니다. 예, 아직은 그 전담재판부에 대한 법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네, 만약 거기서 우리 행정처장님 말씀처럼 사람이 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법률이 정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예.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런 시스템인데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아직은 법안이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전담재판부라고 네. 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통상은 이제 많은 사건들이 특정 유형의 많은 사건들이 이제 법원에 접수되고 그럴 때 그것을 이제 전문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정해진 예규 또 사무분담 시스템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서 그에 따라서 접수되는 사건은 그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지금까지 논의됐던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 역사적인 우리 중대한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 특정 사건을 이제 다시 재배당에서 옮기는 이 부분으로 결국 기회리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이제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지, 예. 왜 그런 고민을 하고 국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배경은 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네, 이제 국민 그러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그럴 단계 아닙니다. 예. 네, 국민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지만 예. 또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민생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만약 내란범이 다시 풀려나서 활개치고 정치 선동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또 한 번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국민들은 우려하는 거죠. 심지어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예. 자꾸 우리 법원에서 예. 이 직위원 재판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네, 계속 그대로 가면서 계속 법안도 올라오기 전에 위헌이다라는 걸 아까 그 노만석 대검차장 보셨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얘기하는 것. 그런 식으로 우리 법원은 똑같이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법안에 보지도 않으시고 무슨 예. 의견을 내십니까? 저는 기존에 이제 그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건 배당 주관자시죠? 중앙지법 원장님. 사건 배당에 대한 주관을 하시잖아요.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 중요 사건. 사건으로는 지정권자시잖아요. 법원장님께서. 사건 배당 주관자는 지금 적시처리가 필요한 사건이 아닌가요? 내란 재판이? 이 국가적 손실을 다 방치하고 이제 나중에 12월 선고기일 지정하고 1월이든 2월이든 선고 만약 하게 되면 아마 구속이 풀려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속 기간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과 혼란, 국민적 혼란과 갈등 이 비용을 다 중앙법원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내란 사건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돼 있고요. 지금 재판부가 그 12월까지는 공판기일을 마치고 그 이후 신속하게 짧게 한 말씀만 더 선고할 드릴게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휴정기에도 다 쉬게 두실까요? 12월 마지막부터 이걸 공개 휴정기 그 휴정기의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휴정기에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면은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동계 휴정기의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으로 결정하게만 두실 게 아니라 법원 행정의 책임자 아니십니까? 근데 그 재판 기일 지정에 관한 것은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재판 내용을 관여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법관 한 명 더 추가하는 정도로 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사건 배당을 더 줄인다든지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했고요. 그 재판 진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사법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권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 오민석 법원장,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내란 사건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배당이 25년 1월 31일 이 법원장 인사 그리고 지기현 판사 사건 배당 등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본인도 지금 수원지법의 수석부장에서 이 사법지원실장으로 올라오잖아요. 예. 그리고 차영민 형사수석 잘 아시죠? 중앙지법에 28기 동기죠. 예, 압니다. 예. 아주 두 분이 잘 하실 것 같은데 영장전담판사는 사무분담위원장인 차영민 수석이 했고 그리고 이 오민석 법원장이 얘기한 내란 사건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을 지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란 적시 처리 배당에 관한 얘기를 보면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 되면 재판부를 지정해서 배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31일 날 지기현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원장이 혹은 법원장이 위탁하게 사무분담 외교에 있더라고요. 수석부장에게 위탁을 해서 위임을 해서 지정 배당을 한 것입니까? 사실 그 배당 부분에 모른다고 대해서는 하시고요. 제가 정확히 중앙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처장님, 예. 이거 잘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중앙지법에서 지기현 재판부 지정 배당했습니까?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우리 지원실장이 알고 있는 게 제 행처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수원지법 3인방이 사무분담위원장인 중앙지법 형사수석을 통해서 영장전담 판사들로 바로 다 갑니다. 아무도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법관분들도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조병구 실장의 동기인 차영민 형사수석이 또 조영민 형사수석과 조영구 수석 둘 다 수석부장은 조희대의 수석부장 1기 아닙니까? 24년 2월에 다 법관 인사로 영전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영장전담 판사로 배치하고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 배당도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서 지정 배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중앙지법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조병구 실장과 차영민 수석 두 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아마 제가 대법원에 대한 지금 기대가 없어서 윤리감찰관실에서 제대로 조사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잠깐만요. 예. 처장님 말씀드릴게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배당됐는지 절차를 확인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일반론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요. 일반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일반론 말씀하셨는데 다 틀렸잖아요. 처장님. 전자기록도 안 봤는데 무슨 전자기록 보셨다고 했다가 쪽지받아서 지금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 앞에. 그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확인하신 것만 말씀하시고 아니면 그냥 잘 모른다고 하세요. 처장님 무슨 조희대 대변인도 아니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같은 동급 대법관 아닙니까? 확인해 그리고 이 예규에 따라서 지기현 재판부는 이 배당 배제도 지정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지법 법원장에게 적시 필요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배당 배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배제 조치해 주십시오. 지기현 재판부. 혹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궁금해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짧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배당 부분은 모르고 있는데요. 수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원지방법원이 지법의 판사가 한 150명 가까이가 되고 지원까지 다 합치면 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거길 보통 많이 있다 오기 때문에 이렇게 수원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가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지금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이렇게 인기는 예, 맞습니다. 바로 들어갔냐고요. 뭐 그거는 이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하실 부분이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예컨대 예, 이진관 부장님 같은 경우 이번에 저희 한덕수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분은 사실 수원에서 저랑 1년 같이 근무를 했고 처음 재판 중계를 하셨던 백대원 부장판사님도 역시 수원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그런 구조가 있다. 서초동에 오기 전에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앙지법에 왔는데 영장전담판사로 전원다는 그거는 예, 사무분담위원회 결정에서 제가 어떻게 사무분담위원회 본인 연수원 동기인 차영민 수석부장이 한 거 아니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명한 형사수석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장경태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수차례 법원행정처장님은 이게 무작위 배당이니까 공정하다, 공정성 담보 취지로 무작위 배당을 강변하셨어요. 전담 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거도 그 배당의 무작위성을 깬다, 침해한다, 그 논거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보니까 아니네요. 오히려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적만 하면 이미 배당, 입맛에 맞는 배당, 순치된 판사한테 줄 수 있네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복지 분야 전담 재판부에다가 준 거 아닙니까? 경제식품보건 전담 재판부에다가 이 내란 사건을 맡긴 거 아닙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배당 아니고 지정배당이면 처장님 삭발자 돼요. 하나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논거가 다 깨지신 거예요. 전담 아닙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지금 이상한 재판, 영장 기각 이런 것들이 남발이 되고 내란으로 인한 사법적 정의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해서 전담 재판부를 꺼냈더니 국민 지지가 70% 이상 80%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뭐라고 합니까? 배당의 무작위성을 깬다라고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실제로는 배당을 임의로 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이 대법원에 와봤더니 정말 구중궁궐에서 국민이 무섭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 처장님의 답변이 몇만 뷰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2천만 뷰 넘습니다. 거의 법대생, 로스쿨생, 법대 교수들 혹은 법대 동문회에서까지 전원합의체 배당 논쟁이 붙었답니다.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됐냐? 우리 법원조직법 7조가 어떻게 됐었지? 이런 논쟁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결론은 우리가 릴레이 기자회견이라도 할까? 아니면 결국 조희대가 사퇴해야 끝나겠네 라는 말까지 한답니다. 처장님께서 부디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배정이란 말장난으로 계속적으로 하면 앞으로 7만 1,000여 건에 이르는 이 상고심 재판 모두가 다 전원합의체부터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저희가 이 자료 요구, 로그 기록, 사건 기록 대출 요구에 대해서 리포트 제출 내용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제출 시각을 달라는 거고 참고도서, 도서관 대출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전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상고심 가는 순간 모든 법관에게는 재판권이 부여가 됩니까? 재판 관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심에서 2심 갈 때도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고법의 모든 재판관이 다 그 사건 기록 다 볼 수 있습니까? 고등법원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2심 같은 경우요. 1심, 2심은 재판부 단위입니다. 배당되죠. 예, 재판부 그런데 지금 대법은 모든 재판 관할이 모든 대법관에게 있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거의 그럼 저희들이- 2006년 12월 4일 이후에 대법원의 사건 배당 관한 내규를 지금 완전히 전면이 20년간 유지되어 온 이 내규를 전면 부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2006년에 12년 4월에 한번 시행되고 2015년 12월 7일에 또 내규 개정되면서 더 강화되거든요. 경과시에서 만료시 즉시로 주심과 이 배당 재판부 선정과 주심 재판관 선정에 대해서 더 강화된 안을 지금 완전히 뒤집고 있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28일 날 그리고 31일 날 이 형사과로 갔는데 결국 이 형사과에서 사건 기록이 바로 연구관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제보 받았던 건 이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이 보통 형사과에 배치가 되고 관리재판관이 갖고만 있다가 주심인 재판관이 선정되면 주심인 재판관과 이 배당 재판부의 사건 기록이 형사과에 넘어가고 거기서 전속 연구관과 함께 공동 연구관이 붙어서 보통 2명 정도, 2-3명 정도 있다면 공동 연구에 붙어서 연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대법관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만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정말 조희대 별동대라고 불리는 이 사건 기록은 대부분 다 연구관들에게 공유가 된대요.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은 공유가 안 됐다고 합니다. 연구관들에게. 그리고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연구관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심지어 뭐 자기들끼리 알겠죠 아마. 잘 모를 정도로 아주 극비에 진행됐고 사실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심 재판관
배당 22일 날 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거 답변서라고 주신 거 있죠? 예. 22페이지 8번에 보시면 하나도 제대로 답변하는 게 없습니다. 전원합의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리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부 심리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부 심리를 거쳤냐 안 거쳤냐도 아니에요. 종종 있다는 거예요.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기일 지정 전이라도. 아니 저희가 질문할 때 회부했냐 안 했냐, 사건 기록 배당되고 나서 기록을 봤냐 안 봤냐, 최소한 소부 회부되고 나서 회부된 내용이 소부에서 논의를 하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냐 안 됐냐를 질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소부가 열렸는지, 전원합의체 하자는 최소한의 대법관분들의 논의가 있었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소부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란 말만 있었는데 전원합의체 배당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건을 다 전원합의체 원칙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지금 사무국장님 오시면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사건만 외에 사건 기록이 형사과에 있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거 아마 로그 기록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7만 장에 이르는 형사 사건을 다 스캔을 못 떴다는 겁니다. 다 전산하지 못했을 거고 법관 출신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보받은 얘기예요. 로그 기록이 지금 없어서 제출 못할 거다. 이거 다, 이 기록 다 스캔 못 떴을 거고, 이 스캔 기록 다 연구관들도 제대로 못 봤을 거고, 대법관들이 검토는커녕 연구관들이 써준 판결문 보고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해서 사실상의 강요에 의해서 판결을 강요받았을 거란 겁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직권남용과 재판권 침해 아닙니까? 전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완전히 침해당한 거죠.